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올해 딱 절반에 들어서고 있죠.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제가 최정주 교수의 앙트레버 브런치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렘브란트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렘브란트 하면은 어떤 기억들이 막 생각들이 먼저 드시나요? 바로크 시대의 3대 거장, 그죠? 바로크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질 쯤에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 시대가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를 누가 열었냐면은 바로크의 3대 거장 중에서 바로크의 황태자라고 하죠. 그죠? 까라바조입니다. 까라바조. 까라바조는 뭐 이 미술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대화가인데요. 그는 그의 그림의 특징은 빛의 강약에 따라서 그의 삶만큼이나 그림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까라바조를 이어서 바로크의 거장이다 하고 불리는 화가가 루벤스입니다. 이 루벤스는요, 이 까라바조와는 다르게 이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 상류층의 품위와 품격을 갖춘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개 외국어를 능통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 왕실을 이렇게 다니면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아주 그 개방적이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성공한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벤스는 초상화, 풍경화, 뭐 신화, 역사화, 교회 재단화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특히 그의 그 그림 재단화를 보면은 그 그림에서 이렇게 번져 나오는 빛, 이 빛을 통해서 그림 속에서 막 합창과 노래가 막 글로리 글로리 하고 울려 퍼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성단의 스테인드 글래스 있죠. 스테인드 글래스의 그 빛을 잘 활용해서 아주 성공한 그 빛의 화가다. 그래서 주로 재단화에서 굉장히 그 영향을 발휘한 그런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까라바조와 루벤스를 이어서 바로크 시대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죠? 빛의 마술사라고 하죠. 그죠?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연 그런 어떤 그 화가인데요. 렘브란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와 벨기에의 루벤스와 함께 17세기의 최대의 화가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렘브란트다. 뭐 이렇게 손꼽아서 평가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요.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과 함께 그려진 자화상의 특징인데요. 저는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참 좋아합니다.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은 삶의 변화, 인생 무상, 이 삶의 질곡,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차츰차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서 애잔한 느낌. 그렇지. 이것이 인생이지. 왠지 모르게 애착이 가는 그런 그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작품들, 많은 그 작품 중에서 자화상, 그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의 화가다라고 불릴 정도로 한 100여 점의 자화상을 연작으로 이렇게 100여 점 같으면은요 거의 뭐 1년에 한두 개씩 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자화상을 보면은 그 속에 그의 삶의 영광과 굴곡과 기쁨과 고통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치 자기 인생에 있는 그대로를 다 시리즈로 연작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전 생에 걸쳐서 100여 점이나 되는 그 방대한 자화상은요, 일단 양적인 면에서 보통 뭐 피카소나 고우나 뭐 프리다 칼로나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화가이기는 한데 100점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뭐 몇십 점 정도. 예, 그래서 화가들이 자기 얼굴을 많이 그리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 인생 역정을 기록한 그림일기장이다라는 것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일체 꾸밈이나 미화, 뭐 과장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 현재 상황과 모습, 그 자신의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미술사학자 아른스트 곰브리치는 이런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두고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결정체다. 어쩌면 렘브란트와 모든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다 그의 자화상하고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위대한 화가인 이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여 점의 그 자화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5개만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22세 무렵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이제 20대 초반의 자화상인데요. 독일 드레스덴 알테 마이스티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청년 시절의 렘브란트. 그 렘브란트 자화상 중에서 가장 젊을 때의 그림입니다. 빛을 이용한 그 명암 대비의 효과를 탐색하는 일종의 자화상 연작 시리즈를 위한 습작을 처음 시작한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빛의 각도와 강약,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표정 변화는 그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빛의 양이나 이제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변화를 집중적으로 탄생한 시기가 바로 20대 초반부터였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모델이 되기도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이름이 기수라는 이름인데요. 1636년에 2330억 원으로 고국 네덜란드에서 매입을 해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그럼 그동안 누가 갖고 있었느냐? 1844년부터 유대계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네덜란드의 자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8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독립을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그림을 사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렘브란트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때 모습인데 당시 30대에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에 기수 복장을 입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아주 그 애국심이 강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세 때 자화상인데요. 가장 전성기 때의 렘브란트 모습입니다. 세련된 베레모와 화려한 의상, 당당한 표정, 또 성공한 화가의 이런 어떤 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얼굴과 옷, 배경을 보면 자화상 연작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 부분을 아주 밝게 처리를 해서 그 인생의 황금기를 달리는 그때의 렘브란트의 명성을 막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이런 그림인 것 같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세의 자화상인데요.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가다가 파산을 하고 난 뒤에 초로의 렘브란트의 그림 자화상입니다. 경제적으로 공공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의 어떤 무게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아주 꽉 야무지게 꽉 담은 입술과 내서 눈빛이 마치 거장의 뜨거운 예술혼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자세. 예, 옷은 품새는 남루하지만 아주 눈빛에서는 아주 결연한 그런 예술가의 그런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렘브란트가 파산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자화상 연작 시리즈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50을 넘긴 중년 사내의 내면에 켜켜이 깃들어 있는 그 삶의 나이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죠? 이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어쩌면 렘브란트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3세 때 자화상인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문턱에 선 1669년 빚어낸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백미로 꼽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화가의 초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렘브란트의 놀라운 예술적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른바 그 자기 성찰의 노력을 숙성시킨 자화상이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가장 잘 이렇게 집대성된 그런 걸작이다. 자화상 중에서도 백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작가 에밀 미셸은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의 내면의 일기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삶을 완성시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에밀 미셸이 그의 이제 그 작가의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화가 렘브란트 자화상을 쭉 보면서요, 내 자신의 삶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뭐 렘브란트의 뭐 성화라든지 또 렘브란트의 연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짧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의 렘브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